안녕하세요. 저는 만성 피부염이나 만성 알레르기 피부, 건선이나 아토피 등등의 만성, 난치성 피부 질환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고 있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만성 피부 알레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적으로 피부 알레르기가 진행되신 경우는 보통 환자분들께서 몇 년씩 피부 알레르기를 지니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고 한눈으로 보기에도 만성 피부 알레르기 지니신 분들은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는데요. 피부 알레르기의 경우에는 발견되신 지가 얼마 안 되고 초기인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로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희가 피부 알레르기가 생기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든지 어떤 음식을 잘못 드시고 알레르기가 피부 두드러기라 그러죠. 그래서 생기셨다든지 그러면은 피부과를 저희가 치료를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피부 질환이 몇 년씩 됐는데도 항히스타민제를 몇 년씩 드셨는데도 피부가 낫지 않고 심지어는 스테로이드 등 강력한 소염 진통제 계통을 드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피부 알레르기나 두드러기가 낫지 않고 온몸이 가렵고 온몸이 벌게지고 이러한 피부 증상을 지니시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몸 안에 이 히스타민이라는 이 물질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 안에 누구나 히스타민이라는 이러한 성분을 다 지니고 계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히스타민의 작용을 차단시키거나 억제하시는 것이 항히스타민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항히스타민제로서 우리가 피부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것이 일반 병원의 치료 방법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히스타민제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히스타민이 없고 피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히스타민이 있고, 이렇게 히스타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피부 알레르기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누구나 지니고 계신 것이 이 히스타민입니다. 그런데 피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 히스타민이 과잉돼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몸에 없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만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피부약만으로는 우리가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할 때는 이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는 피부 알레르기 원인을 한 단계 더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이러한 항히스타민제 계속 드시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스테로이드제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스테로이드제는 장기 복용하는 건 저희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이제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는 그렇게 부작용은 그렇게 장기 복용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심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신 경우에 초기인 경우에는 잘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만성적으로 두드러기가 심해지시면은 항히스타민제가 별 도움이 안 되고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당시만 잠깐 효과 봤다가, 그럼에도 그 두드러기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한 단계 더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히스타민 말고 피부의 알레르기 현상을 촉진시키는 이러한 것을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의사들마다 또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니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자, 오늘은 히스타민 이외의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서 저희는 중금속을 지목을 하고 싶습니다. 중금속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리라든지 수은이라든지 비소라든지 망간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이러한 중금속 독소들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인체의 염증을 유발함으로써 피부염 증상이 나타나고 알레르기 피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치료를 하시려면은 중금속을 해독을 하셔야지 이 피부염 증상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가게 되면은 항히스타민제만으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만성화된 두드러기를 치료하고 만성화된 피부 알레르기나 피부 알레르기 현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중금속 독소의 관여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독을 함으로써 그 피부 알레르기가 완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조금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지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임상적으로 다 검증이 된 것이고 또 과학적인 여러 다큐멘트, 과학적인 여러 논문을 우리가 검색을 해보아도 여러 가지 중금속이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저희 한의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이러한 치료 방법은 중금속 해독을 기본적으로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만성화된 피부 알레르기 환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만 의존하지 말고 히스타민만이 우리가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금속의 관여 여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임상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이미 한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논문도 많이 나와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되신 피부 알레르기 현상이 그동안 몇 년 동안 항히스타민제 드시던 분들이 저희 한의원에 치료받으시고 약 3개월 정도 치료받으시고 90% 정도 피부 알레르기가 없어졌다. 그래서 거의 알레르기가 생겨나지 않고 거의 뭐 신경을 쓰지 않고 사신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역시 뭐 만성 두드러기, 만성 피부 알레르기 현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뭐 이 병원도 다니시고 저 병원도 다니시고 한의원도 다니시고 이렇게 많이 치료하셨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왜 효과를 받느냐? 자, 저희 한의원에서 중금속이 원인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목을 해드리고 또 그거를 입증을 해드리고 또 그거를 중금속을 몸에서 해독을 해드리고 배출을 해드렸기 때문에 몸에서 중금속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중금속이 피부염이나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피부병이 또 피부 알레르기가 해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환자분의 경우 저희가 조금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약간의 의학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전에 이 환자분께서는 감사하게도 저희 한의원의 인터뷰 요청을 응해 주셨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육성을 어떤 식으로 해소됐다는 육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의원입니다. 예, 예. 네, 아유, 예,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때 피부 두드러기가 그때 아마 한 몇 년 정도 되셨다 그러셨죠? 네, 올해 2년이요. 2년 정도 네, 되시면서 예, 네, 예. 그래서 뭐 그때 치료도 그때 저희 한의원 오기 전에는 어떻게 치료하셨었습니까? 네, 두드러기 전문 이제 양방에도 갔었고요, 한방에도 갔었는데, 아, 예. 예, 근데 거기서는 모두 다 효과를 보지 못했고, 지금 아, 다니는 조호군 한의원에서 예, 제가, 예. 예, 약을 이제 2달치 먹었는데 많이 그러셨죠. 예. 좋아졌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그때 그때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그때 한 90% 정도는 좀 개선되신 것 같다고 예, 그렇게 예. 지금 한번 생각이 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90% 어떻게 정도 90% 됐습니다. 정도는 뭐 그 정도만 해도 몇 년 되셨기 때문에 다른 데서 네, 효과 못 보다가 그죠? 예, 효과 잘 보신 거니까는요. 예, 저희가 좀 완치되게끔 조금만 더 하시면은 완치될 것 같거든요. 네. 예, 예. 그리고 그때 뭐 그 간 기능도 많이 개선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예, 제가 원래 비건 간 보건자거든요. 아, 예, 근데 예.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제가 늘 말씀드린 간 더 수치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꼭 그렇죠. 한의원 가서 약 잘못 먹으면 간 수치 올라가는 경우를 제가 예, 듣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 원장님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예, 가서 이제 초음파도 하고 간 예. 수치도 검사했는데 아, 이제 표면이 더 전에는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고 이랬는데 예. 매끈해지고 간 수치도 전혀 이상 없이 정상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네, 정도만 해도 간 네, 그 기능이 많이 좋아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두드러기도 완치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거 다 완치되게끔, 네. 저희가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육성을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환자분이 그 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그 다양한 질환이 있는 환자분이신데 60대 초반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3, 4년 정도 한 3년 정도 피부 알레르기, 피부 두드러기 현상이 심해지신 분이시고 여러 군데서 치료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셨고 또 피부 두드러기 현상으로 인해서 피부가 가렵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뭐 이와 같은 말씀을 또 주셨어요. 물론 지금은 피부 알레르기 현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저희 한의원 치료 후에는 잠도 잘 주무시고 피부 알레르기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90% 호전되셨지만 1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해드리기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환자분은 그 말씀드린 대로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피부 그 알레르기 현상의 원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금속을 해독을 하셔야지 효과를 보십니다. 항히스타민제만으로는 더 이상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그때 임시 방편일 뿐이고 피부병의 근본 원인이 해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환자분이 왜 어떠한 방식으로 이 환자분이 병리적인 원인,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접근했는지 약간의 의학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피부 알레르기나 두드러기가 만성화됐을 때 항히스타민제만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의 피부를 괴롭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히스타민만을 원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항히스타민제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같은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요. 따라서 올바른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진찰을 하면서 이 환자분의 그 복진도, 우리가 복진도를 이와 같이 지금 그려봤습니다만, 우리가 복진도라는 거는 환자분의 복부를 앞진, 타진, 시진, 망진, 축진 등을 통해서 병리적인 상황, 병리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을 우리가 복진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복진도에서 우리가 이 환자분을 보면은 이와 같이 지금 복진도에서 지금 요 점점점 이 점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압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사의 손끝으로 환자분의 복부를 누르거나 타진을 하거나 해서 그 손끝에서 느끼는 감각으로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압통이 지금 여기 간 부위에도 지금 압통이 많이 있고요. 또 대장 부위에도 이렇게 압통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압통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복진도는 무엇을 의미냐? 체내에 독소 축적이 현저하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해독요법을 해서 독소를 배출해야지만 피부 알레르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가 않는다. 그런 원인 때문에 다른 병원이나 또는 한의원 가셔서 사실 효과를 보지 못하시고 이제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효과를 보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중시하는 또 이 모발 중금속 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다른 성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칼륨이나 철분이나 뭐 망간이나 아연이나 이와 같은 성분들은 지금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이 구리만은 유독 굉장히 지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구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깃줄을 많이 쓰는 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성분이 많아지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은 중금속이 되는 것이죠. 이 중금속 독소가 몸에 많이 이와 같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중금속 독소를 저희가 해독을 하는 치료를 저희가 해드렸고 이 중금속 독소가 해독되고 체외로 배출됨으로 인해서 알레르기 현상이 없어졌다. 이와 같은 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히스타민제 또는 히스타민만을 우리가 체내에 존재하는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을 우리가 피부 알레르기 원인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만성 피부, 악성화된 아주 심한 이런 피부에는 그처럼 원인이 단순하지 않고 꼭
이 구리 독소를 그 중금속을 여러 가지 중금속을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또 다른 중금속이라도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수은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금속이 피부 염증을 유발하고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부 트러블의 경우에는 중금속 해독을 해야지 완전히 해소된다. 이와 같은 저희가 말씀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고 이것은 검증이 된 결과이고 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다. 이와 같은 점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구리가 지금 많으시기 때문에 이 구리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환자분들께서 꼭 단백질 섭취를 꼭 하셔야지 구리 해독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 성분에는 구리하고 우리가 바인딩 된다 그러죠. 간에서 구리와 바인딩이라는 거는 구리와 결합해서 간의 해독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담도나 소장, 대장을 거쳐서 대변으로 배출되는 이러한 해독 기전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해독 기전이. 그래서 간의 해독 기전, 이 구리를 해독하는 그 해독 기전이 촉진될 수가 있고 구리와 잘 결합해서 대장으로 배출될 수 있는 그런 그 해독 기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전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구리 해독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꼭 해야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이 구리가 좀 많은 성분에는 우리가 구리로 코팅된 식기가 있습니다. 식기 중에서 옛날에 뭐 놋그릇이라고 하는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최근에도 뭐 이러한 구리로 코팅된 식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리로 코팅된 식기를 뭐 스텐 수저로 박박 긁어서 드시거나 이와 같은 경우 구리가 음식에 섞이면서 인체로 유입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와 같은 상식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권해드리는 음식 용기로는 뭐 유리 용기라든지 아니면 스텐 용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권해드리는 것이지 코팅된 식기는 저희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솥에도 밥솥 내솥이 코팅된 이러한 밥솥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코팅되지 않고 스텐으로 되어 있는 뭐 압력밥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사용하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단백질 섭취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백질 섭취를 꼭 하셔야지 구리가 해독된다.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3개월 만의 치료만으로 저희 한의원에서 90% 정도 피부 알레르기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매우 만족해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분들께서도 피부 알레르기로 고생을 하고 계신다면은 항히스타민제나 또는 또 여러 가지 기존의 치료 방법보다는 이와 같이 근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저희 한의원의 치료 방법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